13장 풍으로 쓰러지시다. 일생 동안 맹인을 위해서 사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 박두성 선생은 67의 나이에 풍을 맞고 쓰러지셨다. 그 중풍이 걸리셨을 때 내 남편 유의사가 치료를 해드리는데 절대로 흥분하시거나 과로하시지 마시라고 일러드리면서 주사해드렸다. 그때 우리 내외는 인천 율목동에서 나와 지금의 화평동으로 이사를 온 뒤였다. 매일 아침 저녁 전화로 용태를 여쭤보며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침을 놓아드리려고 서울로 공부도 하러 다니셨고 아버지께 침도 놔드렸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소아마비 걸린 손주를 데리고 와서 침을 놔달라고 했는데 용케도 그 아이가 호전되었다. 그 소문이 나자 똑같은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마루에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나중에 어머니 말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자기 행복을 잊고 수고한 이 박두성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기가 침으로 사람을 고치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그러셨다. 침을 그냥 놓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냥 더 심해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지내신 것 같았다. 좌우간 그 중풍이라는 병이 얼마나 고약하고 힘든 병인지 박두성 할아버지는 뉘어놓으면 뉘어놓은 채로 돌아 누우면 돌아 누운 채로 그냥 그 자리에 마냥 계셔야 했다. 얼마나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지 보는 이도 견디기 힘들었다. 짧은 미천으로 이 화평동에 이사 와서 남편의 병원을 열게 된 뒤에는 빚진 돈도 갚아야 하였기에 병원에서 쓸 약도 어디가 싸다 싶으면 뛰어 돌아다니며 바삐 움직여야 했다. 그러다가 짬을 내서 율목동에 들어가면 아버님이 성한 왼손으로 나를 꼭 잡고 반갑다는 표시를 하시곤 했다. 내가 수다를 떨다가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가겠다고 그러니 못 간다고 그러시는 것이었을까.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아프곤 하였다. 아버지, 그래도 가야 돼요. 지금 5시인데 가서 저녁을 해야 식구들 먹이거든요. 아버지, 또 올게요. 그제야 할 수 없이 손을 놔주시곤 하였다. 늙어가면서 병석에 계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어찌 잊겠으며 또 그분의 연근은 그 인격과 자상함은 어찌 잊겠는가. 아주 오래전 그 신경쇠약에 걸려서 무서운 얼굴로 정희야, 종아리를 걷고 오너라. 그러시던 때와는 아주 달랐다. 그런 쇠약해진 아버지를 지금 인천의 시각장애인 학교인 광명재단 학교 학생들이 와서 마사지를 해드리곤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게 좋으셨는지 더 해달라고 그러시며 걔들 뭐 좀 먹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도 맹세자들이 찾아오는 게 그렇게 좋으셨던 모양이다. 시간이 더 흘러 조금씩 좋아지셨다. 보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지만 왼손으로 글씨도 쓰시고 걷는 일도 조금씩 하셨다. 그러다가 조금 보행을 하실만 하면 우리 화평동 집에 오시곤 했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을 하러 갔다가 온 날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 계신 걸 보고는 어머나, 아버지, 오늘 일목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중에 남편 유의사가 날 불렀다. 오시다가 못된 녀석을 만나서 훈계를 하시고 오셨다는데 걱정스러워. 혈압이 보통이 아니야. 자세히 여쭤보진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괘씸하여서 사람으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르고 오셨다고 하였다. 그런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자식이 애비를 때렸는지, 내외가 멱살을 잡고 싸웠는지, 또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걸 자세히 묻지는 못하였다. 아버지의 건강이 다급하다고 남편이 주의를 주는데 그 남편의 말이 두려워 율목동 자택에 얼른 모시고 가서 자리에 뉘어드리고 시중을 봐드리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러한 일이 2번쯤 있고 나서 아버지는 아주 자리 보존하고 누우시게 된 것이다. 중풍이 걸리면 되게 화를 내거나 운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울지를 않고 오히려 가끔씩 웃으셨다. 항상 반듯 하시고 엄하시던 아버지가 실실 웃기를 잘하셔서 일가 친척 간에는 병안이 나시자 아주 순해지셨나 봐. 그런 따위 소리까지 들으셨다. 우리 집에는 항상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다. 그 옛날 아버지가 만드신 조선 맹인사업회 육화사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항상 무슨 일로든 아버지께 여쭙고 답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었다. 용리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의 남편이 바람을 무던히 펴서 성병을 올마다 줘서 성병으로 일생을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집안의 먼 촌할머니. 그런 분도 우리 집에 드나드시고 또 훈제 할머니, 또 송월동 아버지의 제수씨인 송월동 할머니, 그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드시곤 했다. 아버지한테 뭐 물어볼 얘기도 많고 카운슬링이니 어쩌니 하면서 오시긴 하는데 중풍이 걸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형편인데도 와서 여쭙고 그러시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내가 그 집 경제를 다 맡아서 봐야 되는 때였는데 아니라는 이름을 쓰는 나의 셋째 아버지네 딸 괄호 열고 사촌 언니 괄호 닫고 이 찾아왔다. 중풍으로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서 큰아버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큰아버지께 여쭈러 왔어요. 자기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오후 4시 반까지 은행에 납입금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어딜 가서 오지를 않은 채 돈 준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 즉 돈을 빌리러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말을 듣기는 다 들으시고 그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언니, 아버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고 내가 이 집 경제를 맡아서 사는 형편인데 내게도 그 돈이 없네요. 그리고 언니, 정말 딱하쇼. 젊으신 분들인데 큰아버지가 지금 중풍으로 말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다니시는 이런 형편인데다 대고 그 말을 하러 오랜만에 오시다니 너무합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별 도리가 없네요. 그렇게 거절을 했었다. 그 아니 언니는 내 말이 너무 야속해서 발을 끄는 것 같았다. 유이사한테도 항상 찾아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 오지 않았다. 아버지 박두성 선생은 생전에는 누구에게 대접을 못 받으셨다. 시각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며 살아오신 그분이 지금 생명이 끊어지게 된 순간인데 집안 조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등록금을 빌리러 오다니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닌가. 아버지는 나에게 늘 말씀하시길 저축해라. 산을 10만 평쯤 사서 치산을 하면 좋겠다. 나무를 심어서 이 나라를 가꾸고 홍수도 막고 10만 평 정도는 가져야지.
그리고 정희야.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난다. 그래. 난 내가 너무 운동량이 많아서 걱정이다. 병이 나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돈쯤은 저금을 해놓는 게 좋지. 그렇게 주의를 주시곤 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가 너무 노동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식구가 많아서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보다. 내 지금 10만 평 산을 못 사고 이 집 하나 남기고 말았지만 지금의 난 잘 성장하고 나름의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자식들 덕에 그 10만 평 임야가 그다지 부럽지는 않다. 그리고 10만 평은 아니지만 볕 좋은 산 묘자리에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땅에 맺힌 한도 없다.